합의하에 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 무고죄를 범하는데 죄 없는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명헌 변호사입니다. 화성 동탄경찰서 관련 무고 사건을 포함해서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인터넷상에 상당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심각한 범죄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게시물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내용이 특별할 게 없으면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제가 보기에 일단 원글 작성자분이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하셨는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또 예상 독자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놓고는 안 그런 척 고소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목적도 보이는 데다가, 변호사로서 보기에 정말 억울한 사람 감옥 보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좀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독자를 여시들,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원 글은 라는 카페에 작성된 글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20, 30대 여성이라는 점을 인증해야 가입이 가능한 카페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개별 게시물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 이 카페 메인 화면만 보면은 현재 가입 인원이 약 84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글 캡처 화면에 조작이 가해진 게 아니면은 조회수 2,955회, 댓글 35개인데, 이런 대형 커뮤니티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글이 퍼지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캡처된 화면이 다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화질이나 글자 크기 문제로 잘 식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최대한 식별해서 읽어 드릴 테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는 한 사람을 준강간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한 상태야. 그 내막은 되게 개인적인 일이라 적진 않을게. 근데 다른 글을 보면 정보 공유가 필요한 여시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에게 있었던 일을 일부를 공유 차원에서 글 작성해 볼게. 도움이 되면 좋겠고, 추가 정보 필요한 여시들 있으면 비대스로 소통하자. 이 글을 읽는 여시들은 고소 관련해서 정보가 필요할 거야, 그치? 집행유예만 떠도 한남 인생에 빨간 줄 그을 수 있고, 다니는 직장에서 잘리게도 할 수 있어. 아, 물론 노답 백수면 취업하기 더 힘들어지게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히읗, 물론 구속시키는 게 가해자 입장에서 최악이야. 일단 여기까지는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준강간 사건으로 고소한 경험에 관련해서 정보 공유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웃는 표현인 히읗을 쓰신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뭐 오타일 수도 있고 허탈한 웃음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려면 일관성 있는 진술이 가장 중요해. 진짜 5조 5억 번 강조해도 모자라. 여시의 여러 성범죄 고소 요령 글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바로 그 일관성 있는 진술, 이게 가장 중요해. 이건 그냥 내 의견이 아니라 우리 변호사님이 나랑 처음 상담해 주실 때부터 수차례 강조해온 사실이야. 변호사님이 두 분이셨고 두 분 다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어. 그러니 믿어도 되는 이야기야. 제가 피해자 진술만으로 성범죄자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의 주요한 부분에 관한 일관성 있는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가 가능한 점을 설명드렸었죠. 원 글쓴이가 변호사 상담을 받으셨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예, 다시 돌아가서, 다음으로 중요한 건 나한테 온 사과 카톡이나 전화, 이걸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는 거 없어도 괜찮아. 네, 피고인의 사과, 특히 증거가 별로 없는 성범죄 사안에서 사과는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사과한 정황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진짜 중간간을 당했거나 합의하에 했거나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뭐 어떤 경우라도 별 문제는 안 될 정도로 알려줄게. 이게 무슨 소리죠? 이 원 글쓴이는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으신 건지 알고 행동하시는 걸까요?
합의하에 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 무고죄를 범하는데 죄 없는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만약 실제로 누군가 그래서 타인을 무고한 경우에는 이분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줬다라고 보이게 된다면 무고방조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과 증거가 만들어질 때까지 차단하지 말고 계속 구슬려서 직접 말하게 만들면 돼. 진짜 멘탈 세서 누구처럼 고소 앞에서 안 흔들리는 경우도 있겠지 싶지만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 성범죄 고소되면 한순간에 지 인생에 빨간 줄 긋게 되는 거거든. 인생 착실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쫄리겠지. 일단은 의미는 맞습니다. 성범죄, 특히 강간, 준강간 이런 걸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이 있죠. 물론 실제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대가를 치르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런데 만약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낙인이 찍힌 경우라면 그 인생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나는 어떻게 고소를 했는지 말해줄게. 우선 준강간의 의미는 내가 제정신이 아닐 때 혹은 잠이 들었을 때 나와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이 되는 죄야. 고소라는 걸 할 때 내용을 세세하게 적거나 말해야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준강간죄는 내가 정신이나 기억이 없을 때가 기본 가정이잖아. 그러니까 세세하게 진술할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말이 될 법하지. 강간죄는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억지로 내가 싫다고 저항해도 강제로 한 경우라 좀 다를 거야. 난 준강간으로 고소한 거라 강간죄 고소는 다른 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말투는 좀 거칠긴 한데 잘 알고 있어요. 준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거칠게 표현하면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성립 요건 그 자체로 다소 대략적인 진술이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준강간으로 고소하고 싶으면 사실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특히 나처럼 술자리 이유 플러스 모텔, 괄호 열고, 이름만 모텔이고 모텔 아님 거의 여관임. 크크크크크크크크. 쫌팽이. 내가 진짜 그냥 나오려다가 참은 거였음, 괄호 닫고. 에서 일어난 일이면 가해자랑 나 이렇게 두 명만이 이 일을 알 수 있는 거니까 더더더더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해. 고소할 때 취한 저를 상대로 저 사람이 성관계를 했어요 라고만 띡 적을 수는 없으니까. 잠시만요. 여기 이름만 모텔이고 거의 여관이다. 쫌팽이. 내가 진짜 그냥 나오려다가 참은 거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모텔에 들어갈 때 모텔 시설이 안 좋아서 그냥 나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그냥 참고 나오지 않았다. 즉 본인 의지로 그 자리에 있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대방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셨다는 건가요?